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기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. 5천년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난을 벗어보지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. 5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,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시대, 고려시대,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. 특히 삼국시대, 신라, 고구려, 백제 이 삼국은 서로 국토를 가지기 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침략을 하였고 그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. 늘 젊은이들은 군에 가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했고 일반 백성들은 농사를 어렵게 지었던 농사를 군량미로 전부 바쳐야 했습니다. 그래 하니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?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농작물은 자기들은 취하지 못하고 결국 군량미로 내놓고 그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또 산에 가서 풀을 뽑아와서 그것으로 죽을 끓여 먹고 특히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요 산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시점에 또 서기 42년에 가락국이 김해 쪽에서 개국을 하니까 사국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? 하니까 서로 또 사국을 하나로 일통하기 위해서 잦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생활상은 더욱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. 그들은 가난이라는 이러한 용어가요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고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목숨만 연명해왔고 언제 또 다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던 그런 경지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.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파당 분쟁입니다.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남인이다, 북인이다, 노론이다, 소론이다 해서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. 왕도요, 그러한 파당 분쟁으로 인해서 잦은 교체가 있었고 왕 자신도 그 파당 분쟁의 싸움에서 왕위를 내려놓아야 하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정조 같은 분은 그 파당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반대당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하는 그런 구전도 전성되고 있다는 점들을 보아서 그 당시 시대상은 어떻게 했는가? 이 파당 분쟁은 오로지 자기의 권력 유지입니다.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가 않죠.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래가 없었는 것이죠. 그렇게 하다가 조선시대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또
그 이후에 1910년에는 일본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일 합방이라는 명분으로 일제 강점기가 36년 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? 그동안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? 말 그대로 촉은 목피하였다는 것입니다. 사람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. 일부 위정자들만 그들과 가까이 해서 연명하였다는 것이죠. 그런데 그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땅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여성으로서는 유관순 선생, 남성으로서는 김자진 장군, 윤봉길 의사, 안중근 의사. 아마 이런 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에 열기가 모아졌던 분은 아닐까. 그 외에는 감히 누구를 두고 친일파니 독립운동가니 이런 평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일제 강점기 시대였습니다. 그러한 시대에 살아온 이 민족들은 정말 삶이란 것은 궁핍했고 가난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니까 해마다 큰 재해가 일어났고, 봄이면은 어떻게 되나? 가뭄이 극심했고, 여름이면 또 태풍과 수해가 와서 모두 다 쓸어가 버리고 하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왜 이와 같이 그렇게 그 농민들은 대책 없이 자연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백성들 자체가 외침과 위정자의 그 파당 분쟁에 휘말려서 어떠한 방법을 쓰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산에 가서 상수리들 채취하고 나무도 다치는 대로 배에 와서 시자 내다 파니까 결국 사람 민둥산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수해가 오고 또 보면 비가 오지 않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. 그러한 환경 여건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5,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난했나 가난하지 않았나 그 생각만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1970년부터 일어났던 잘 살기 운동,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주창이 되고, 그 잘 살아보자는 그 운동 자체가 바로 5,000년의 가난의 역사를 벗자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과연 그때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벌어졌나 하는 것을 기존에 남아있는 청도군 청도 신도리에 남아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그 기념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당시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, 영상물, 또 책자, 자료 등, 또 그리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있는 그 새마을운동 발상지 안에 있는 각종 자료와 사진, 그리고 구미시 박 대통령의 고향에 박 대통령 새마을운동 테마 그 공원에서 그 기념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촬영은 했습니다만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편만 골라서 제가 이번에 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
함께 보시고 부족한 점은 여러분 또 함께 보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당시 지도자의 리더십과 통찰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. 자, 함께 보시죠.
앞에서와 같이 비록 부족한 영상이고 사진 자료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때의 상황을 온전히 보존해 두었다는 점에서 정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. 또 우리는 이를 통해서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치게 된 그때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는요, 인간인 많지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. 공은요, 칭찬을 하고, 과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,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옛 선현의 말 중에서도 그림에서 잠깐 보면요, 이 글은, 작은 족자는 초발심 자경문 3편에 야원선사란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. 한번 읽으면요, 3일 수심 천재보 100년 탐물 1조 진이다, 이런 말. 3일 동안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닦은 그 사람은 천년간의 보가 된다, 보물이 되고, 100년 동안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산만 모으려고 했던 사람은 1조, 하루아침에 그 재물이 깃들로 된다 하는 그런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조사들의 충고입니다. 저는 이런 충고를 생각해 보면서 제발 우리는 옛것을 받들고 또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것을 만들어낸다는 옛 선조들의 격언처럼 옹고이지신이죠. 그래서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